마당을 스치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던 일상 속에서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듯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기억이 되살아날 때 사람의 눈빛은 말보다 더 큰 진실을 담아내곤 하죠.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아침 햇살이 한옥 처마 끝을 비추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민우야, 어서 일어나렴. 학교 늦겠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일어났죠. 창문 밖으로 넓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에는 아직 덜 익은 감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이곳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 비록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만 민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김치 담그세요? 그래, 이번엔 배추김치 담가야지. 내 형 민호가 좋아하잖니. 형 이야기가 나오자 민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민우 형은 서울에서 보안업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학교로 가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민우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하지만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야, 저기 민우 온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중에서도 최재혁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전학 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인데 벌써 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이 되어 있었죠. 민우야, 안녕? 재혁이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재혁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녕. 우리 친구하자. 괜찮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답니다.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니.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쉬는 시간 재혁이가 다시 다가왔어요. 민우야, 너희 집 꽤 넓다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거기가 개발 구역에 딱 들어간대. 그래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좋은 기회잖아. 보상금 받고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재혁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압박감이 숨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개발 회사에서 편지가 왔구나. 우리 땅을 팔라고. 편지를 보니 최씨 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상 금액을 확인한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할머니,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니. 우린 힘없는 사람들이야.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래도 이 땅은 못 판다. 내 할아버지가 지키라고 하신 땅이야.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혁이와 그 친구들이 민우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야, 민우. 너희 할머니 고집 좀 꺾어. 다들 팔기로 했는데 너희만 버티면 어떡해? 김상우라는 아이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이 결정할 일이야. 가족. 늙은 할머니 하나랑 너뿐이잖아.
형은 서울에서 바쁘고 그 말에 민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 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점심시간 민우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죠. 민우야, 괜찮아?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반에서 유일하게 민우를 걱정해주는 아이였어요. 응, 괜찮아. 재혁이 내가 너무하는 것 같아. 서연이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걔네 아버지가 그 건설회사 회장이래.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씨 건설, 최재혁. 모든 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우는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한테라도 연락해야 하나?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형은 지금도 충분히 바쁠 텐데 이런 일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며칠 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농구를 하던 중 재혁이가 민우에게 공을 3개 던졌어요. 어이! 민우! 제대로 받아! 공은 민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어요. 아! 미안! 실수야. 재혁의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죠. 민우는 피를 닦으며 보건실로 향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보건실에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너희 할머니 건강도 생각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할머니를 건드린다는 뜻인가? 방과 후 민우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마당에서 평화롭게 김장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 우리 민우 벌써 왔네. 오늘은 일찍 끝났구나. 네, 할머니. 민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셨지만 따뜻하게 민우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더 걱정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형에게 연락해야겠다고. 하지만 문자를 쓰다가 지웠어요.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죠. 형, 나 괜찮아. 할머니도 잘 계셔. 결국 보낸 문자는 아무 일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몰랐습니다. 형 민우가 이미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창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민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평화로웠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체육 시간, 민우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농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민우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김상우였어요. 민우가 돌아보려는 순간 강한 충격이 등을 때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몸이 공중에 떴다가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가슴에서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 민우가 떨어졌어. 빨리 선생님 불러.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재혁의 얼굴을 봤어요. 그는 계단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실수였어. 다들 봤지? 상우가 실수로 민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어요. 병원 응급실. 민우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형, 민우였어요. 서울에서 급히 달려온 듯 아직도 숨이 가빴죠. 민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보안 전문가답게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민우야.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갈비뼈 두 개가 골절됐고 가벼운 뇌진탕이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민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상처 패턴이 좀 이상한데요. 단순히 넘어진 것 치고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등 쪽에 타박상이 있는데 마치 누가 민 것처럼.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죠.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민호가 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누가 그런 거지? 형, 괜찮아요. 민우야, 나한테는 말해. 누구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최재혁이라는 애가 우리 땅 때문에. 민호는 동생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개발, 최씨 건설, 그리고 계속된 괴롭힘. 듣는 내내 민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형도 바쁘잖아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다음 날 민호는 학교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로서 익힌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CCTV 위치, 사각지대, 학생들의 동선까지 꼼꼼히 파악했죠. 계단 쪽 CCTV가 고장났다고? 민호가 학교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 전부터요.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고쳤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습니다. 민호는 확신했어요. 이건 계획된 일이었다고. 그날 밤 민호는 오래된 가방에서 특수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다양한 감시 장비들. 보안업체에서 사용하던 최신 기기들이었죠.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민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동생과 닮은 얼굴이었어요. 키도 비슷했고 아직 젊어 보였죠. 교복만 입으면 충분히 학생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민우의 교복을 입었어요. 가방에는 교과서 대신 감시 장비를 넣었죠. 형, 정말 괜찮겠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형이 다 해결할게. 민호는 자신있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학교는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민호와 비슷한 체격 덕분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우야, 벌써 나왔어? 병원에 있다며?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최재혁은 교실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김상우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마치 왕과 신하들 같았어요. 얘야,
민우, 괜찮아?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계단에서 조심해야지. 다음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위협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금은 관찰할 때였죠. 쉬는 시간, 민호는 화장실에서 첫 번째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세면대 아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붙였어요. 점심시간에는 복도와 계단 주변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청소도구함 화분 뒤 게시판 아래 보안 전문가답게 완벽한 위치를 찾아냈죠. 저기, 민우야. 이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잠시 당황했어요. 괜찮아? 어제 정말 놀랐어. 응, 괜찮아.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듯 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방과 후 민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최재혁 일당이 모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민우 그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버지가 빨리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민호는 벽 뒤에 숨어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설치한 장비들이 보내온 영상과 음성을 확인했어요. 빙고, 화면에는 최재혁과 김상우가 민호를 밀치는 계획을 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면 자신은 그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되어야 했죠. 최재혁, 너희가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구나.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안 전문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동생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민호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재혁에 대한 정보를 찾는 중이었어요. 최재혁, 아버지 최영식.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최영식 회장, 최씨 건설 대표이사. 자산 규모 수천억 원의 거대 기업이었죠. 이런,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거물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발견이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도를 확대해 보니 민훈의 집이 정확히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 땅만 확보하면 전체 사업 수익이 2배는 늘어나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땅 투기가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약탈이었죠. 다음 날 민호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었어요. 점심시간 이서연이 또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어제부터 뭔가 달라 보여. 민호는 잠시 고민했어요. 서연이는 믿을 만한 아이 같았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최재혁에 대해 뭘 알고 있어?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고 싶어? 정말로?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혁이 아빠가 김상우 아빠 회사에 일감을 줘. 그래서 상우가 재혁이 시키는 대로 해. 또 누가 있어? 박준호, 이태성, 최소 5명은 더 있어. 다 아빠 회사가 최씨 건설 하청업체야. 거미줄 같은 연결고리였습니다. 민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죠.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특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해킹 프로그램이었어요. 보안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였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써야 했죠. 학교에서 몰래 수집한 최재혁의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몇 분 후
재혁의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아빠가 보낸 거였죠. 민우 집 문제 빨리 해결해. 시간이 없다. 네, 더 세게 할게요. 증거 남기지 마라. 조심해.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직접 지시하고 있었던 거였죠. 김상우의 휴대폰도 해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재혁, 내일 민우 체육복 숨겨. 체육 못하게 해. 상우, 알았어. 그런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재혁, 내 아빠 회사 계약 끊기면 어떻게 될지 알지? 협박과 공갈.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민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최씨 건설의 내부 문서까지 확인했죠. 놀랍게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혼자서 상대하기엔 너무 큰 조직이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다음 날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진짜 민우 맞아? 재혁이 갑자기 다가와 물었어요.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죠. 왜 그래?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달라. 눈빛도 그렇고 걷는 것도. 재혁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랑 얘기하는 거 봤어. 민우, 너 서연이랑 친하지 않았잖아. 위기였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둘러댔어요. 아파서 그래. 아직 머리가 어지러워. 재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과 후 민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집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죠?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최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체가 들킨 건가? 무슨 일로요? 가시면 아실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최씨 건설 본사 회장실. 최영식 회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이 민호를 훑었죠. 보안업체에서 일한다고 들었네. 네, 그렇습니다. 동생 일로 왔겠지.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최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액의 수표였어요. 이거 받고 조용히 있어. 동생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네. 뇌물이었습니다. 민호는 수표를 보며 냉소를 지었어요. 이게 제 동생 고통의 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게. 자네 회사에도 연락할 수 있어.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면. 협박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집에 돌아오니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원한 모양이었죠. 형,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걱정 마. 민우는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영상. 완벽한 증거 패키지를 만들었죠. 최영식, 당신이 먼저 건드렸어. 민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보안 전문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증인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반격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거미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월요일 아침, 최재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발신자는 없었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뭐야? 이게?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우를 계단에서 밀치는 계획을 짜던 날의 대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집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심리전의 시작이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압박하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재혁은 불안해했습니다. 김상우를 불러 물었어요. 야, 너도 이상한 문자 받았어? 응. 우리 아빠랑 통화한 내용이었어. 두 사람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었죠. 그날 오후 민호는 다시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모습이었어요.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복도 끝에서 재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재혁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저게 민우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병원에 있어야 할 민우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방과 후 재혁은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민우 그 자식. 뭔가 이상해. 조사해봐. 하지만 조사할수록 미스터리만 깊어졌어요. 민우는 분명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재혁의 컴퓨터가 해킹당했습니다. 바탕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24시간 안에 민우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긴다. 재혁은 당황해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뭐, 그게 누구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증거를 다 가지고 있대요. 최영식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호, 그 놈이구나. 다음 날 민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최 회장과 재혁의 통화를 녹음하기 위해 정교한 작전을 세웠어요. 학교 옥상에 초소형 드론을 날렸습니다. 드론에는 고성능 마이크가 달려 있었죠. 재혁이 아버지와 통화하는 순간을 노렸어요. 아빠. 민호가 계속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 놈을 잡아. 필요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그럴게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녹음 파일을 안전한 곳에 저장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일하던 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호 씨,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최씨 건설에서 우리 회사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민호 씨를 자르지 않으면 최 회장의 역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재혁 일당과 마주했어요. 너, 민호였구나? 재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내가 민호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감히 우리한테 덤비다니. 너 끝났어. 김상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침착했어요. 끝난 건 너희들이야.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버튼 하나면 모든 증거가 경찰, 검찰,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돼. 재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민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땅에서 손 떼. 그럴 수 없어. 아버지가. 그럼 지금 보낼까? 민호의 손가락이 버튼 위를 맴돌았습니다. 재혁은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알았어. 사과할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최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민호를 납치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호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겠네.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믿을 만한 기자를 만났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기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대형 스쿠프예요. 아직 다 공개하지 마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민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를 소출식 공개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였죠. 첫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대기업 회장 아들 학교 폭력 가담 의혹.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경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민우는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형, 이게 다 형이 한 거예요? 응, 이제 시작이야. 민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했죠. 민우와 민우처럼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민우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였죠. 교장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영식 회장, 교장, 담임 선생님, 그리고 경찰까지. 민우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시작하시죠.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최재혁이 민우를 괴롭히는 장면, 계단에서 밀치는 계획을 짜는 모습, 그리고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하는 녹음 파일까지.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 회장은 주먹을 떨며 일어섰어요. 이건 조작이야. 불법 도청이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피해자 김민우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증언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재혁이가 저희 집 땅을 팔라고 협박했어요. 안 들으니까 폭력을 썼고요. 순간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재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이서연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봤어요. 재혁이가 민우를 괴롭히는 거요. 더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경찰이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영식 씨, 강요 및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최 회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재혁도 연행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허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민우야, 미안해. 재혁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언론은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추악한 민낯, 학교 폭력 뒤에 숨은 검은 거래. 기사가 쏟아졌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 건설의 비리가 하나둘 밝혀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증거가 나왔죠. 김상우를 비롯한 가담자들도 처벌받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인 그들의 아버지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한 달 후 최영식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재혁은 소년원에 가게 되었죠. 최 씨 건설은 결국 부도가 났어요. 학교도 변했습니다.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고 학교 폭력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새 교장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또래 상담사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민우야,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응, 끝났어. 민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민우는 보안업체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민우. 다시 함께라니. 세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재개발 계획도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친환경 개발로 변경되었어요. 민우네 한옥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하기로 했죠. 민우는 지역의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다시는 민우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민우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어요. 민우는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도 함께였죠.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형, 저 슛 넣는 거 봐요. 민우가 공을 던졌습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로 들어갔어요. 잘했어. 민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도 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마을도 평화로웠습니다. 억압과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민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할머니의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어요. 민우와 민우는 행복하게 저녁을 먹었죠. 형, 고마워요. 뭘, 가족인데. 민우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형이 돌아와서 할머니가 웃으셔서 친구들과 놀아서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건 없다. 우리 가족은 함께니까.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한옥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죠.